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고체 배터리 일본보다 먼저 만든다 선언한 삼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는 중요한 미래 배터리가 지금 있어요. 이것은 차세대 배터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삼성 SDI가 일본보다 먼저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일본과 전고체 배터리로 경쟁 중인 K배터리입니다. K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3사와 일본과의 전고체 배터리의 경쟁 중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지금 협력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지금 K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지금 R&D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배터리 3사, 특히 삼성은 1991년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일본보다도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삼성은 2025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2027년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죠. K배터리 3사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양산뿐만 아니라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국산화까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알려지고 있어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을 서로 오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면서 충방정 성능을 강화하는 전해질을 액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죠. 이 액체 플러스 마이너스 음극과 양극을 분리막으로 분리를 시켰거든요. 이 분리막으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분리막이 만약 찢어질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액체 전해질을 이제 고체로 바꾸면서 충분한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면서도 화재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전고체 배터리의 뜻입니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비교를 나오는데 전고체 배터리든 리튬이온 배터리든 전체가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지금 이것을 전해질 자체를 액체로 만드냐, 전해질 자체를 고체로 만드느냐 그 차이예요. 액체로 만들 경우에는 중간에 분리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이 분리막이 전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액체 전해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동이 안 돼요. 자유스럽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재 위험성이 없어요. 화재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분리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체 전해질 자체가 분리막으로 지금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 우수한 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높은 출력, 외부 온도에 상관없는 안정적 성능인데 아직까지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출력이요. 높은 출력은 아직까지 못 나오는데, 왜냐하면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로 바뀌면서 이 전자의 이동이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자유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출력이 덜 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높은 출력이 있지 않으면 전고체 배터리의 대중화가 전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CATL의 가장 주력품은 인산철 배터리죠.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도 출력이 낮아요. 안정성 좋고 밀도도 괜찮은데 출력이 낮아서 지금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실을 수 있는 그 전기버스나 아니면 전기 화물 트럭 이런 쪽으로 지금 인산철 배터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우선 안정성을 보면 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누액이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중간에 고체 전해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밀도, 고체로 만들면 액체보다는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은 출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외부 높은 온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능과 같은 경우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외부 등 저온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난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K3사, LG, SK 그리고 삼성의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회사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에서 제일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지금 삼성 SDI예요. 그래서 삼성 SDI부터 먼저 보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전담 조직을 탄력적으로 꾸려서 대응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조직 인원을 최소한 지금 수십 명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만 수십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인원을 늘려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하이니켈은 개발이 됐고 그것을 이어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를 진행을 한다.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것을 집중하고 나머지 잉여 인력을 가지고 한 곳에 지금 몰아가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장혁 삼성 SDI 연구소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황화물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황화물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효율, 전자의 이동이 좋은 것은 황화물계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특별히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이온 전도도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높은 것이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일본의 소니보다 앞서서 우리나라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도 장혁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지금 삼성과 같은 경우는 전고체 전지 핵심 소재 내재화 이것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고체 소재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상생의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나가 크면 그 옆에 기업들이 한꺼번에 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낙수 효과가 가장 큰 기업이 지금 삼성으로 알려지고 있죠.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또 정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정관이라는 회사와 함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테스트가 이르면 내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빨리 되면 내재화가 빨리 되겠죠. 그리고 장 소장님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등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도 지금 국산화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의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황화물계뿐만 아니라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개발 중이죠. 그런데 힘은 이쪽 황화물계 지금 싣고 있는 중입니다. 황화물계의 힘을 지금 싣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2027년을 양산을 목표로 해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국내 소재 업체들과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어요. 삼성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되어야 전고체 배터리를 막상 만들었을 때, 양산되었을 때 빠른 속도로 양산이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대전 연구소의 차세대 배터리 조직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LG와 삼성과는 다르게 다른 모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충전하면서 생기는 뾰족한 결정체인 덴틀라이트를 막기 위한 보호층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덴틀라이트와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때 뾰족하게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덴틀라이트가 생기면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 찢어져요. 분리막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덴틀라이트가 생기면 중간에 고체 전해질이라 할지라도 뚫리는 역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보호층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비경질 글라스 등 유리막이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최대 난제인 덴틀라이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왜 K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배터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정성 이슈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물론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정성이 문제죠.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형 배터리고,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을 받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업계에 의하면 전고체 배터리 밀도는 리터당 900에서 1000Wh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리터당 600Wh인 점을 생각을 하면 최대 1.5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가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충전량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하면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로 교체가 되면 액체 대비 리튬이온 화학적 불안정성에서 대폭 줄어서 분리막 없이도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의 특징입니다. 특히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장착이 불필요해요. 이렇기 때문에 BMS 장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배터리 제조 원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 에너지 성능도 높이고 안정성도 증가시키고 여기에 가격까지 낮추게 되면 최적의 꿈의 배터리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K배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때문이죠. 업계에 따르면 토요타를 비롯해서 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사활을 걸고 있고 한국에 넘겨준 지금 배터리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특별히 지금 배터리 주도권은 지금 CATL이 1위, 2위는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3위가 파나소닉, 4위 삼성 SDI, 5위 BYD, 6위 SK이노베이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벌써 3개나 있고 지금 배터리 주도권도 한국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주도권을 보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을 만큼 한국의 주도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볼 내용, 전고체 배터리 소재 내재화입니다. K배터리 3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 내재화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전고체 배터리 소재까지 국산화를 해서 K배터리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쏟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도요타,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두 회사가 지금 조인트를 하고 있죠. 도요타는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과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해외가 아닌 자국의 배터리 생산 기지를 세우고 전고체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파나소닉과 협력해서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일본의 꿈인데 삼성이 이들보다 더 빨리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솔리드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직접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CATL과 BYD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 CATL과 같은 경우는 폭스콘과 공동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죠. 이들은 2024년까지 양산을 돌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 그리고 토요타도 지금 2027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 2024년에 양산을 돌입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죠. 중국의 실력은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K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킬 것이냐예요. 한국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가 이게 이제 관심거리죠. K배터리 3사는 니켈을 94% 이상인
하이니켈 배터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성을 강화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지금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 이것은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리고 또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800km까지 지금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꿈의 자동차 800, 적어도 600km가 넘는다면, 보통 보면 자동차가 한번 주유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 600에서 7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한 800km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일반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고도 넘을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만들게 되면서 단가 측면에서도 더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의 이동, 이것은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헤게모니까지도 한국이 선두주자를 차지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